문장을 구성하여 글쓰기. 글쓰기에서 문장에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글이나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의 성분은 세 가지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나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세 가지의 성분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읽어볼까요? 나왔네요. 주어란. 주어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뜻하며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주어가 없으면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뭐가 주어예요?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문장, 이게 어떤 거예요? 그쵸? 누가? 내가. 나는 내가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죠? 내가 주인. 먹었습니다의 주인인 나는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합니다. 다음, 서술어는 이제 서술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설명하는 거죠.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로 서술어가 없으면 누가 또는 무엇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하니까 이렇게 긴데 글로 쓰니까 길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문장에서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해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라는 서술어는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쉽죠?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동작의 대상이죠. 문장에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목적어가 없으면 서술어의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서술어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장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해서 목적어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네, 밥을. 이게 바로 목적어죠. 네, 목적어인 밥을 빼면 나는 먹었습니다가 되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는지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주어는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것이고 서술어는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것이고요.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물론 목적어를 제외하고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문장을 보았지만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학생이다. 하늘이 파랗다. 등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학생이다. 그래서 주어가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학생이다. 학생이다는 뭐죠? 그렇죠. 서술어죠. 하늘이 파랗다. 주어는 하늘이 어떠하다? 서술어 파랗다. 이런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죠. 그렇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볼까요? 새가 하늘을 난다. 자, 주어가 뭐예요? 새가 주어죠. 서술어는 어떠하다, 무엇을 한다, 난다. 서술어죠. 무엇을, 하늘을 난다. 목적어가 되죠. 다음, 나는 춤을 춘다. 주어는 나는, 춤을, 목적어, 춘다. 서술어가 되죠. 자, 코끼리가 물을 마신다. 코끼리가 주어, 물을 목적어, 마신다, 서술어 등이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로만 된 문장도 살펴봤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다 있는 문장이 봤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까요? 글을 쓸 때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되죠? 자, 1번 우선 나왔네요. 쓰기 목적과 대상을 정해야 하며, 목적과 대상을 정하고, 다음으로는 쓸 내용을 떠올려야 합니다. 쓸 내용을 떠올려요. 두 번째, 쓸 내용을 떠올립니다. 자, 이때 쓸 내용을 떠올릴 때는 짧은 시간 동안 떠오른 생각을 빠르고 간단하게 적으면서 자유롭게 떠올리거나 떠오른 생각을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을 떠올릴 때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쓸 내용을 떠올릴 때는 오랫동안 한참 생각을 한다? 아니죠. 짧은 시간 동안 생각을 떠올리고 빠르고 간단하게 적으라고 했죠. 그리고는 떠오른 생각은 어떻게 해보라고 했죠?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라. 자, 그 다음 글의 소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험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제별로 떠올리는 방법도 있고, 자, 볼게요. 주제별로 떠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경험을 떠올려봐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글쓰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 글쓰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냅니다.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 목적과 대상을 정한다. 두 번째, 쓸 내용을 떠올려 본다. 어떻게 떠올려 보라고 그랬죠?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빠르고 간단하게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린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별로 떠올린다. 그리고 경험을 떠올려 본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낸다. 떠올린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는데,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다발짓기를 통해 조직합니다. 다발짓기, 글쓰기를 할 때 다발짓기를 통해 조직합니다. 떠올린 내용을 다발짓기 할 땐 글을 읽을 사람, 누가 읽을지, 글의 대상이죠.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의 목적, 글을 쓸 때 내가 일기를 쓴다.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쓰는지, 아니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앞에서 배운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따라서 글을 다발짓기를 통해서 글을 구성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단을 보면 떠올린 내용을 잘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려면 일어난 일을 처음, 가운데, 끝을 구분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조직된 글은 내용이 쉽게 읽히면서도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여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여러분 다발짓기 배웠죠? 여기서도 보면 마지막 문단에 처음, 가운데, 끝.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여러분이 일기를 써요. 자, 그러면은 처음, 가운데, 끝. 자, 이렇게 먼저 처음에 글을 쓸 때 내가 글을 어떻게 쓰지? 여러분 일기 쓰기나 글쓰기 할 때 항상 엄마한테 물어보죠. 오늘 뭐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자,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표를 그려봐요. 그래서 자, 글 처음, 가운데, 끝 이거부터 먼저 써보세요. 그리고는 한 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자, 시간 순서대로 쓰면은 시간 순서대로 구성해 보면은 여러분이 글쓰기가 편하겠죠. 자, 5월 어린이날 처음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느낌이었다. 자, 그래서 낮에 어디를 갔어요? 롯데월드를 갔나요? 아니면 동물원을 갔나요? 어린이 대공원을 갔나요? 무엇을 했어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끝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즐거웠는지,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 표를 그려놓고 그때 이 표, 다발짓기죠, 이게 다발짓기. 이렇게 다발짓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글을 쓰면 글쓰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 성분을 구성해서 글을 어떻게 쓸지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 지문에 위에서 읽은 지문에 5줄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줄 요약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먼저 읽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소리 내어 따라 읽어야 돼요. 자, 문장을 구성하여 글쓰기에서 5줄 요약입니다. 첫째,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시작. 둘째, 서술어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로 서술어가 없으면 누가 또는 무엇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작. 자, 셋째, 문장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에서 목적어인 밥을 빼면 나는 먹었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는지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넣어줍니다. 시작.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해서 목적어인 밥을 빼면 나는 먹었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는지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넣어줍니다. 넷째, 글을 쓸 때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다섯째, 떠올린 내용을 잘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려면 일어난 일을 처음, 가운데, 끝을 구분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자, 잘했어요. 모두 소리 내어 잘 읽었어요. 자, 이렇게 읽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죠? 수업 시간에 말고 선생님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원고지가 있죠? 5줄 요약 밑에 있는 이 원고지에 여러분들이 다시 내용을 읽어보고 문장 부호 그리고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원고지에 따라 써보세요. 이렇게 쓰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니까 빠뜨리지 말고 꼭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어휘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어휘 연습도 선생님이 어휘를 읽고 나면 선생님이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휘를 따라 읽어줘야 돼요. 알고 있죠? 자, 성분이란 성분이 어떤 데 나왔죠?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3가지 성분 할 때 이 성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3가지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데 그때 3가지 성분 할 때 나온 어휘예요. 성분이 성이 이룰 성 그리고 분이 나눌 분이에요. 문장을 구성하는 3가지 성분이다. 자, 읽어볼게요. 성분,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의 한 부분. 시작.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의 한 부분. 자, 2번째 어휘. 주체. 주체는 주인주, 몸체. 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죠? 주체란 읽어볼게요. 주체. 문장 내에서 수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이나 수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시작. 잘했어요. 자, 3번째 어휘. 제외. 여기서 제는 덜자, 덜어내다 할 때 덜제, 그리고 외는 바깥 외예요. 그러니까 제외하다, 덜어내는 거예요. 제외시키다. 자, 제외의 뜻을 보면 제외, 따로 떼어내어 한데 헤아리지 않음. 시작.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글짓기를 할 때는 내가 금방 잘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는 예를 들면 제외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앞에 지문에서 몇 문단에 나왔나 확인을 하고 그 제외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 있나를 한번 확인한 후에 짧은 글짓기를 해야 돼요. 귀찮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자, 제외가 몇 문단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제외는 4문단에 나와 있네요. 자, 4문단에서 찾아보고 제외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읽어본 후에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5번째, 소재. 어떤 것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료.
시작. 네. 자, 소재도 짧은 글짓기를 하기 전에 이게 몇 문단에 나와 있는지 알려줄게요. 소재는 5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5문단에서 소재가 어떻게 문장에 쓰여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마련, 마련, 헤아려서 갖추다. 시작. 네, 우리가 이 지문에서 어떻게 썼어요?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험을 떠올리다 할 때 쓴 거죠? 마련도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마련이라는 어휘가 많이 쓰이는 거.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통장.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 집 마련. 또 마련하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하다. 임시 숙소를 마련하였다.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임시 숙소를 마련하였다.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다음 어휘는 다발, 꽃이나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 시작. 네, 잘했어요. 다발은 여러분 꽃다발, 돈다발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다발을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독해 연습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먼저 문제를 풀어본 후에 다음 선생님과 함께 풀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글이나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우리가 문장 성분 세 가지를 배웠죠? 네, 맞습니다. 2번 주어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뜻하며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이다. 주어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3번 주어가 없으면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 없다. 주어가 없으면 맞죠? 알 수 없다. 4번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이다. 서술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배웠죠? 맞습니다. 5번 서술어가 없으면 목적어의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죠? 서술어가 없으면 자, 말이 좀 이상하죠?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나는 밥을 먹었다 했죠?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나는 밥을 목적어죠? 먹었다가 서술어. 그런데 5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술어가 없으면 목적어의 대상이 목적어가 밥이죠. 목적어의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뭔가 이상하죠? 뭐가 바뀐 것 같죠? 네, 뭐예요? 목적어가 없으면 서술어의 대상이 누구?
자, 목적어가 없으면 서술어의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목적어가 없으면 서술어의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네요. 여러분도 5번 체크했어요? 5번도 골랐어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다음 아래 문장에 대한 문장 성분을 설명한 내용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나는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나는 이 주어에 해당한다. 맞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2번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부분은 나는이다. 그렇죠? 맞죠? 3번 먹었습니다가 서술어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주어. 나는 주어. 밥을 목적어. 먹었다. 서술어. 먹었습니다가 서술어에 해당한다. 맞죠? 4번 목적어를 빼면 나는 먹었다가 되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맞죠? 5번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밥을? 아니죠. 먹었다이다.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는 서술어죠. 서술어. 먹었다. 알맞은 것이 아니라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제가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5번이네요. 문제를 수정해 주세요. 다음 아래 문장에 대한 문장 성분을 설명한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3번 볼게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이상했겠네요.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 1, 2, 3, 4 네 가지가 단데. 자, 3번. 다음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새가 하늘을 난다. 주어 새가 하늘을 목적어 난다 서술어. 2번 코끼리가 물을 마신다. 주어 코끼리가 목적어 물을 마신다 서술어. 우리는 학생이다. 우리는 주어 학생이다 서술어.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일단 봤을 때 문장 성분이 3개가 아닌 것이 일단 3번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지만 하나씩 볼게요. 자, 나는 춤을 목적어 춘다. 서술어. 낙엽이 주어 땅을 목적어 굴러다닌다. 서술어. 네,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 이해가 아닌 것은 3번.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글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써보는 것이 좋다. 배웠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성분에 따라 써보는 것이 좋다. 2번, 쓰기 목적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렇죠.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글쓰기가 달라지겠죠? 글쓰기 내용이. 누가 들을 것인지, 대상도 정해야 되고. 3번,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떠오른 생각을 정밀하게 적으면서 쓸 내용을 떠올린다. 자, 글쓰기를 할 때 떠올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래오래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짧은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 생각을 떠올리고 짧은 시간 동안 주요한 내용을 써보라고 했죠? 간단하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떠오른 생각을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쓸 내용을 떠올린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짧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글을 쓰기 위한 생각을 짧은 시간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 주제별로 묶어서 쓸 내용을 떠올린다. 맞죠? 5번.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조직을 먼저 하고 글로 나타낸다. 우리가 아까 글쓰기 과정에서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나눠서 써보라고 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자, 이제 기억력 연습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했어요, 방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나요? 문장을 구성하여 글쓰기에 대해서 배웠죠? 문장 성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봤어요? 문장 성분에는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성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기억나나요? 이렇게 배운 내용을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로 떠올려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휘들을 써보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에요.